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1월에 진행됐었던 ITQ 기출문제 풀인데요. 과목은 엑셀 과목입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먼저 그 작업을 하시기 전에 시트 설정부터 해주셔야 되는데요. 시트 설정하는 방법은 파일의 옵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시트 1을 설정을 한 후에 복사하는 방법, 그리고 미리 시트 3개를 만들어 놓은 후에 다 같이 선택해서 작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트 1에다가 먼저 기본 작업을 설정을 하고 시트를 복사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에 보니까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트 1에 A열의 A, 열 머리글 클릭하셔서 A열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열 너비 1로 숫자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1작업에 가보면은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A열 머리글 왼쪽에 회색 버튼 클릭하시면 시트 1에 있는 모든 셀이 선택이 됩니다. 그때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11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빈 공간 한번 클릭해서요. 전체 셀이 선택되어 있던 걸 해제해주고 이제 시트를 복사를 할 건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시는 상태에서 시트 1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부분을 옆으로 드래그, 한 번 더 드래그 해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시트 1번부터 더블 클릭하시면서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1작업, 시트 1-2는 제2작업, 시트 1-3은 제3작업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3작업에 바로 작업하시면 안 되죠. 제1작업 시트로 가신 다음에 한 번만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위에 출력 형태를 보니까요. B의 4셀부터 내용이 입력되면 되겠습니다. B의 4셀부터 클릭해서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입력하는 거는 그대로 쭉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타자 잘 입력하시는 분들은 건너뛰기, 영상 건너뛰기 하셔가지고요. 다음 셀 서식 작업하는 것부터 따라 하시면 되세요. 납품 최저가까지 쓰고 Alt Enter 키 누른 상태에서 밑에 부분에 원이라고 쓰고 저는 역칸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탭 키를 누르면서 역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엔터 키 치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입력하셔도 되는 거고요. 옆으로 넘어가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번호부터는 저는 엔터키 치면서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캡스락 누르시면 영어 쓰실 때 계속해서 대문자로 입력이 되니까요. 캡스락 눌러서 대문자로 편하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내용을 입력을 하다 보니까 오타가 꽤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내용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종류는 케이크, 베이커리, 케이크가 또 중복해서 출력이 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글자인 캣자만 쓰고 엔터키 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롱, 베이커리도 역시 배자 쓰고 엔터, 배 쓰고 엔터, 캣 쓰고 엔터, 마 쓰고 엔터키 치니까 뒤에 단어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치즈케이크, 클래식, 휘낭시에, 생크림, 밀크롤, 황치즈, 마카롱, 크리스피, 누룽지, 대만 샌드위치, 딸기 크레이프, 딸기 똥가롱, 납품 최저가요. 납품 최저가 쓰실 때 숫자만 쓰시면 되는 거죠. 쉼표 쓰실 필요 없습니다. 출시일도 출력 형태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간혹 물어보시는 그 질문들 중에서 이런 거 쓸 때 그냥 쭉 쓰고 셀 서식 이용하면 안 되나요? 하고 질문해 주시는데 입력하실 때는 그냥 쭉 똑같이 쓰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키보드 자판에 위에 부분에 있는 숫자를 쓰시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를 이용을 해서 숫자를 쓰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키 역시 큰 엔터키를 쓰시는 것보다 그 숫자 키패드에 있는 작은 엔터키 쓰시면 더 빠르게 입력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 부분에 B의 13셀부터 D의 13셀까지 그리고 14부터 B의 14부터 D 14까지 나머지 부분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그리고 여기죠. 그리고 대각선 들어갈 부분이랑 마카롱 제품 개수 들어갈 부분 이 부분을 한 번에 블럭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처음에 B13부터 D13까지 드래그 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B14부터 D의 14까지 드래그 해주고 F13부터 14까지 그리고 G의 13부터 I13까지 드래그 하셔서요. 위쪽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화면을 오른쪽에 시험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버튼들이 좀 가려졌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화면은 전체 화면이기 때문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 주시면 한 번에 병합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칸부터 또 나머지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작업 시트에서 내용을 입력하실 때 오타가 생기면 나머지 다른 시트들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해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H14셀은 치즈케이크 입력하시는 게 아니죠. 유효성 검사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내용 입력하는 거는 다 됐고요. 괄호 안에 있는 번호들도 문제 번호이기 때문에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테두리를 넣어보고요. 정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4셀부터 J의 14셀까지 전체적으로 J죠. 네,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으신 후에 글꼴에 있는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한번 할게요. 자, 이번에는 B의 5셀부터 J의 12셀까지 블럭 잡으신 후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는데 이미 마지막에 사용한 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이기 때문에 옆에 화살표 클릭하실 필요 없이 테두리 모양 바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화면을 조금 더 키워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렬 부분이요. 숫자 및 세개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만 전체 가운데 정렬이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시 오른쪽 정렬로 해주셔야 됩니다. 납품 최저가 있는 부분 숫자네요. 그리고 전월 판매량과 거래처 수도 숫자이니까요. 이 부분 컨트롤 키로 저는 같이 블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에 있는 쉼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정렬도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쉼표만 찍어도 꼭 오른쪽 정렬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오른쪽 정렬은 직접 맞춤해서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조건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꼭 숫자 부분은 오른쪽 정렬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많이들 하시는 질문 중에 이런 함수로 계산한 부분도 숫자인데 꼭 오른쪽 정렬해야 하나요? 질문해 주시거든요. 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함수 문제는 함수식과 결과만 채점을 하기 때문에 셀 서식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까요? 테두리 아까 했으니까요. 테두리 대각선 먼저 작업하겠습니다.
F13셀이고요. 클릭하신 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셀 서식 들어가죠. 테두리 들어가셔서요. 왼쪽 테두리,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두 가지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선 모양은 그대로 실선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방향만 대각선 두 개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제목 도형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만들기에는 1, 2, 3 셀이 이 행이 너무 좁습니다. 1번, 2번, 3번 행을 블럭을 잡은 후에 3번과 4번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해 볼게요. 1, 2, 3 셀의 행 머리글을 블럭을 잡으신 후에 3번과 4번 사이의 선에서 마우스를 밑으로 좀 당겨 주시면은요. 높이가 늘어날 겁니다. 이 부분은 얼만큼 늘려야 되나요? 하는 건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적당한 높이로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행 머리글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높이를 조정을 하시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확 늘어나고 확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해주시는 게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도형을 넣어 보겠습니다. 배지라는 도형을 넣고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넣고 내용 입력하고 굴림의 24포인트 검정에 굵게 채우기 노랑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시면 여러분들 화면에는 바로 도형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제 거는 축소되어 있어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지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도형 이름 잘 확인하셔서요. 클릭하시고 B열부터 쭉 드래그해서 G의 중간쯤까지 적당한 크기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자마자 위쪽에 보니까요. 도형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메뉴가 셀프 형식 선택으로 바뀌었고요. 도형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가 아까 오프셋 오른쪽이었네요. 바깥쪽이 오프셋이고요. 오른쪽이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마우스를 다른 데 갖다 놨다가 다시 갖다 놓아 보시면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이름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홈으로 가서 글자 모양부터 바꿔볼까요? 글자 모양이 굴림이에요. 찾기 어려우시면 직접 굴림이라고 쓰고 엔터키 쳐주시면 되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고요. 글자 색깔은 검정색이고 그리고 굵게 첫 번째 가 클릭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페인트 통에 가셔서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제공된 내용입니다.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색상 노란색. 그런데 글자를 써보면 글자가 왼쪽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글자가 위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시사항엔 없지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맞춤에 가운데 정렬을 두 개 다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글씨 쓸게요. 만나, 디저트, 쇼핑몰, 납품, 현황. 만약에 내용을 입력을 했는데 도형이 너무 작아요 하시면 이 밑에 내용 중에 디저트명 같은 경우는 내용이 길어서 글자가 잘리고 있잖아요. 이런 열은 여러분들이 또 열머리글 사이의 선에서 적당히 너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너비나 열의 너비나 행의 높이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목 끝났고요. 이미의 셀에 결제란 만들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 할 건데요. 단 원본은 삭제해야 하니까 원본과 이 원본 데이터와 겹쳐지지 않는 그 오른쪽에 빈 부분 있지 않습니까? L16 이런 데다가 결제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쓰고 탭키 눌러서 사원, 탭키 눌러서 팀장, 탭키 눌러서 대표 블럭 싹 잡아가지고요. 밑에 칸까지 블럭 잡아서요. 글꼴에 모든 테두리 한번 넣을 거고요. 가운데 정렬도 한번 찍어줄 겁니다. 결제란 부분 밑에 칸까지 블럭 잡아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줄 거고요. 위에 보시면 가 나라고 되어 있는 글자 방향 선택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새로 쓰기 해주시고요. L 열을 조금 좁혀줄 거고요. L과 M 사이에 열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좀 좁히고 밑에 도장 찍을 결제란이죠. 결제란을 17 행이니까요. 17과 18 행 사이에 선을 밑으로 드래그해서 높이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제란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블럭 싹 잡으셔가지고요. 홈에 보시면은 위에 복사 옆에 그림으로 복사가 있습니다. 화살표 클릭하시면 그림으로 복사가 있네요. 그림으로 복사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림 복사 창이 나왔는데요.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형식으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복사가 된 거고요. H1셀에다가 클릭해놓고 컨트롤 V 하니까 바로 결제란이 그림의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이 결제란 크기를 조정을 해서 J열에 딱 맞춰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 있는 열을 조금 더 이렇게 열 머리글에서 넓혀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본 삭제하라고 했거든요. LMNO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삭제. 밑에 16, 17 행도 머리글을 블럭을 잡으셔서 오른쪽 마우스 삭제를 해주시면 흔적 없이 원본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색깔 채우는 거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셀 주소 일일이 확인하실 필요 없이 출력 형태 보고 작업하시면 되는 거죠. 위에 제목 부분 쭉 블럭 잡아주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디저트면 클릭, 전월 판매량 클릭하셔서 위에 글꼴의 페인트 통에 표준색에 있는 주황색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이 아니고요. 거의 엑셀에서 나오는 색상은 표준색에 있는 색상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에다가 디저트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H14셀에 하라고 했으니까 H14셀 클릭해 주시고요. 데이터에 가보시면 유효성 검사라고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제 거는 화면이 작아서 또 버튼 모양만 보여지고 있네요. 자, 여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러분들은 버튼 잘 찾으셔서 클릭해서 들어가십시오. 제한 대상은 목록이고요. 원본 부분에 클릭해서 원본은 디저트명 D5에서부터 D12라고 했으니까요. D5에서부터 D12까지 블럭 잡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효성 검사 버튼이 생겼고요. 아무거나 문제에서 치즈케이크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저도 치즈케이크를 선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오타가 있을 때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한 글자만 지우고 다시 수정해 주시면 되죠. 한 번만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내용을 입력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쓰셔야 되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부분 수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 서식 G5에서부터 G12까지 개자를 표시해야 하는데 쉼표도 들어가고 개자도 들어가야 됩니다. G5에서 G12까지 블럭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서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샵 0을 이용해서 쉼표 넣어주고요. 위에 형식 부분에 뒤에다 클릭하셔서 쌍따옴표 넣고 개 쓰고 쌍따옴표 넣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H5부터 H12셀에 거래처 수로 이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H5부터 H12셀 블럭 잡으시고요. 왼쪽 위에 이름 정의 할 수 있는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하셔서 거래처 수 입력하고 엔터키 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셀 서식 조건 1작업 끝났고요. 이제 함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먼저 푸시고 마지막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관 방법. 관리번호 두 번째 값이 C면 냉장, 그 외에는 실온으로 구할 건데요. if와 mid 함수 이용하겠습니다. 등호 쓰고 if, 저는 단축키인 컨트롤 A를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열 거고요. 단축키 사용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위에 fx 함수 마법사 여는 버튼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조건부터 쓰시고 그 조건이 합당할 때 출력할 값과 아닐 때 출력할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조건은 관리번호의 두 번째 값이 C이냐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리번호의 두 번째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미드를 바로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름 상자에서 mid 미드 함수 바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함수는 글자의 중간 글자 출력하는 건데요. 관리 번호의 두 번째 값이라고 했으니까 관리 번호 클릭하죠. 그리고 관리 번호의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개의 글자가 무엇이냐라는 거고요. 이때 위에 if 클릭하셔서요. 이게 C라면 대문자로 쓰셔야 되죠. 그러면 그 조건이 맞다면 냉장 아니면 실온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조건이 맞는지 비교하는 C에도 큰 따옴표가 있어야 하고 밑에 출력할 텍스트에도 냉장 실온에도 큰 따옴표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조건에서 미드 함수로 BO의 두 번째부터 한 글자가 C라면 냉장이고요. 아니라면 실온 이라고 출력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쭉 끈 다음에 그대로 두시면 테두리 모양까지 그대로 따라오니까요. 옆에 자동 채우기 옵션 클릭하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셔야 계산식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순위 구하겠습니다. 전월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 구할 거고요. 랭크 EQ 함수만 쓰면 됩니다. 랭크 EQ 함수 마법사 들어가겠죠. 넘버는 전월 판매량 가지고 순위 구한다고 했으니까 전월 판매량의 내 개수만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순위 구하려고 하는 G5셀만 클릭하고요. 나머지 전체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전체 범위는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번 눌러서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오더는 문제에서 내림차순 순이라고 했으니까요. 밑에 설명 보시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버튼 누르고 나머지도 채우기 핸들로 끌고 옆에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까지 클릭해 줍니다. 케이크 납품 최저가의 평균입니다. 답날 부분에 클릭해 놓겠죠. 라운드 함수와 the average 함수 쓰셔야 되는데요. 저는 문제 보지 않고 바로 함수부터 들어갈게요. 라운드 함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the average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 잡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전체예요. 데이터베이스는 D로 시작하는 함수들 있죠. D average, D sum, D count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입력한 내용 전체다. B4부터 H12까지고요. 필드는 계산을 하려고 하는 필드의 제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케이크 납품 최저가 평균이거든요. 납품 최저가의 평균 구할 거니까 납품 최저가 제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조건입니다. 조건은 케이크거든요. 종류가 케이크인 것. D로 시작하는 함수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조건을 입력할 때 필드명과 위에 제목과 밑에 조건을 같이 잡아줘야 한다. 위에 라운드 함수로 돌아가서요. 이 반올림하는 함수가 100원 단위까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100원 단위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숫자를 쭉 쓰시면서요. 반올림 되어 있는 결과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따로 자릿수, 그 반올림 할 때 자릿수 숫자 넣는 거는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수로 표현할 때는 0. 그리고 지금 100원 단위였으니까 마이너스인데요. 그러면은 10원 단위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로 올라가는 거고요. 소수자리는 그냥 1, 2, 3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9,700 나왔네요. 가장 많은 거래처 수. 맥스 함수. 이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함수죠. 맥스 함수고요. 어디에서 가장 많은 걸 구해야 되냐면 거래처 수 중에 거래처 수 블럭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H5부터 H12까지만 내용만 블럭 잡으시면 되고요. 아까 그 작업할 때 위에 셀 서식 작업할 때 미리 이름 정의를 해놨었기 때문에
범위가 셀 주소로 표시가 되지 않고 거래처 수라고 표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문제에서도 정의된 이름을 이용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블럭을 잡았을 때 거래처 수라고 뜨지 않으면 결과가 동일하게 20이 나온다고 해도 정답 처리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정의된 이름을 잘 이용을 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카롱 제품 개수, 담너을 제13셀에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카운트 if 함수입니다. 마카롱 제품의 개수 셀 거니까요. 조건은 마카롱 종류 부분이네요. 마카롱인지 아닌지 판단할 C5부터 C12셀이 되겠고요. 조건은 뭡니까? 마카롱인 걸 찾겠다. 마카롱인 게 몇 개인지를 찾고 싶다 하는 거니까요. 입력되어 있는 내용 중에 마카롱 한 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2개라고 나왔는데요. 위에 그 제목, 문제에 또 보니까 엔드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개자를 붙이라고 하네요. 수식 입력줄에 위에 계산식 나와 있는 수식 입력줄 맨 뒤에다가 클릭하시고 엔드 연산자 넣으시고 큰 따옴표 개, 큰 따옴표 닫고 엔터키 넣어서 2개라고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VLOOKUP 함수 항상 나오는 문제죠. VLOOKUP.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룩업 밸류는 우리가 유효성 검사해 놓은 H14셀 항상 똑같습니다. 테이블 어레이는요. 디저트명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써있던 게 전월 판매량이거든요. 디저트명을 찾아서 전월 판매량을 출력하고 싶은 거니까 위에 본문에서요. 디저트명에서부터 전월 판매량까지를 범위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테이블 어레이는 디저트명부터 전월 판매량까지. 위에 제목 잡아야 되나요? 잡으셔도 되고 안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채우겐들로 끌 게 아니고 이 J14셀에 한 번만 출력을 할 거니까 여기선 절대 참조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셔도 되고 그 부분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컬럼 인덱스 넘버는 방금 블럭을 잡을 때 디저트 명에서부터 전월 판매량까지 블럭을 잡았잖아요. 이때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전월 판매량이 몇 번째 열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숫자를 세보니까 네 번째 열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4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공식만 알면 아주 쉬운 함수입니다. 마지막은 정확하게 이 디저트명과 정확하게 일치할 때, 그러니까 유효성 검사해 놓은 곳에 있는 이 디저트명과 그 범위에 있는 디저트명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전월 판매량을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펄스거든요. 펄스는 그냥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굳이 영어로 펄스 쓰실 필요 없어요. 0이라고 쓰시면 펄스로 인식하니까요.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결과 나오고요. 나머지들도 디저트명을 다르게 해놔 보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하실 때는 B5에서부터 J2의 12셀까지 본문 내용만 블럭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전월 판매량이 1000 이상인 행에다가 파란색 굵게 하겠습니다. 홈에 가셔야 조건부 서식이 있죠. 새 규칙 만들겠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죠. 수식을 입력할 부분에 클릭해 놓으시고요. 등호 쓰고 전월 판매량의 첫 번째 값만 클릭하고 F4번 두 번 눌러서 열만 고정해 준다. 10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1000. 서식에 가셔서 글꼴은 굵게, 색상은 파랑색 선택하고 확인해 주시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결과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목표값 찾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작업으로 오셔야 되고요. 문제도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에 B2 셀부터 붙여넣기 합니다. 자, 제1작업에 B4부터 H12까지 거의 이 부분은 동일하죠. 복사해서요. 컨트롤 C, 제2작업에 B2 셀에 컨트롤 V. 좁은 부분이 있으면 열과 열 사이에 선에다가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너비가 조정이 돼요. 직접 좌우로 드래그 해주셔도 되고요. B11부터 G11까지 셀 병합하고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시고
이렇게 납품 최저가 전체 평균 내용 입력하고요. H11셀에다가 에버리지 함수로 평균 내고 테두리 넣은 다음에 목표값 찾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11부터 G11까지 블럭 잡아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죠. 납품 최저가 원 요거 쓰실 때 띄어쓰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단이 들어가 있는 괄호 뒤에 전자 쓰기 전에 여기 사이에 한 칸이 떨어져 있어요. 그거 잘 확인하시고 입력하시고 옆에 H11셀에다가 평균 구해 볼게요. 등호 쓰고 에버리지. 자, 평균 구하는 것도 이거 쓰는 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자동합계에서 평균 요거 가지고 계산하셔도 똑같습니다. 범위는 납품 최저가의 평균이니까 납품 최저가 범위 2의 3부터 2의 11까지 블럭 잡고 엔터키 5,740이 나왔습니다. 옆에 납품 최저가 입력하셨던 거랑 5,740원 평균 나온 거랑 블럭 잡으셔가지고요. 글꼴에 모든 테두리 그냥 한번 넣어주시면 되세요. 뭐 테두리가 굵은 거다, 실선이다 이런 조건은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테두리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5,740원이 5,700이 되고 싶대요. 그러려면 치즈 케이크의 납품 최저가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거든요. H11셀에 클릭해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입니다. 수식셀은 자동으로 H11셀 잡혀져 있죠. 찾는 값은 문제에서 5,700이 되려면 이라고 했으니까 5,700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값을 바꿀 셀은 5,700이 되려면 그러니까 H11셀에 있는 값이 5,700이 되려면 치즈케이크의 납품 최저가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했으니까요. 값을 바꿀 셀에서는 치즈케이크의 납품 최저가인 2의 3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교차되는 부분인 거죠. 치즈케이크의 납품 최저가인 요 2의 3셀을 값을 바꿀 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면요. 확인 한 번 더 해보면 납품 최저가가 5,700원이 되려고 하니 치즈케이크의 납품 최저가는 6,530원이 되면 된다. 자, 고급 필터 하겠습니다. 종류가 마카롱이 아니면서 거래처 수가 1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종류와 거래처 수 필드 제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종류 클릭하고 거래처 수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요. 조건 범위는 H14셀부터 B14셀이죠. B14셀에 클릭해 놓고 컨트롤 V. 종류는 뭐라고 했냐면 마카롱이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는 것은 괄호가 서로 마주 보면 됩니다. 아니다. 무엇이 마카롱이 그리고 아니면서라고 했으니까 AND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옆에다가 거래처 수의 조건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거래처 수 조건은 1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10 엔터. 여기에 해당하는 관리번호 디저트명 납품 최저가 출시일만 출력하겠습니다. 위에서 관리번호 클릭하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디저트명 그리고 납품 최저가 그리고 출시일까지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밑에 복사 위치는 B18셀의 컨트롤 V 자, 내용 있는 부분에 그냥 클릭해서 고급 필터를 작업을 하시면 밑에 목표값 찾기까지 블럭이 같이 잡혀서 데이터 범위가 제대로 안 되니까요. B2셀부터 H10셀까지 직접 블럭을 잡으신 후에 데이터에 고급 필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겠죠. 이미 B2부터 H10까지 블럭 잡고 들어왔으니까 목록 범위 잡혀 있는 거고요. 조건 범위는 여러분들이 아까 만들어 주셨던 B14부터 C15셀이고요. 복사 위치도 미리 만들어 놓은 필드 명들입니다. B18부터 E의 18까지 블럭 잡고 확인. 출시일이 열 너비가 좁아서 안 나오네요. 이 열을 좀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개의 결과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고급 필터까지 작업이 됐고요. 바로 또 제3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작업 시트고요. 여기도 역시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 보스에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제1작업에 블럭 잡혀 있네요. 아까 제2작업에서 작업하느라고 복사하느라고 블럭 잡혀 있으니까요. 블럭 잡혀 있는 거 컨트롤 C, 그리고 제3작업에 B2셀에다가 컨트롤 V, 셀 너비 조정 좀 해주고요. 부분합을 하려면 정렬부터 해주셔야 되거든요. 밑에 출력 형태 보니까 종류 부분이 케이크, 베이커리, 마카롱끼리 정렬이 돼서 꼭 그룹화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키읔자, 캐자가 위쪽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종류 필드 명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데이터의 정렬에 희응부터 기욱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버튼, 이 버튼이죠. 희응부터 기역 순서대로 정렬해주는 내림차순 클릭을 해주시면 하단에 있는 종류 부분이 자동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부분합하러 가겠습니다. 꼭 블럭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데이터 있는 부분 아무데나, 내용 부분 아무데나 마우스로 클릭만 되어 있으면 되고요. 데이터의 제일 오른쪽 끝에 보시면 부분합이 있습니다. 그룹할 항목은 항상 내가 정렬해 준 게 그룹할 항목이에요. 왜냐하면 케이크끼리, 베이커리끼리, 마카롱끼리 묶을 거니까. 그룹할 항목은 지금은 종류가 되겠고요. 문제에서 디저트명의 개수부터 구하라고 했거든요. 함수는 개수, 누구의? 디저트명의. 원래 체크되어 있던 건 한 개 찾아서 체크 빼셔야 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부분합 한 개 됐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에 들어가서 그룹할 항목은 그대로 두시면 되죠. 두 번째는 전월 판매량의 평균입니다. 함수는 평균. 기존에 선택되어 있던 디저트명은 해제하고 전월 판매량만 체크하고 두 번째 부분합 하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를 빼고 확인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해서 확인을 해버리시면 아까 계산했던 디저트명의 개수가 지워집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값으로 덮어 써져 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모두 제거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부분합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부호들을 윤곽 기호라고 하는데요. 2번에 개요의 윤곽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왼쪽에 있는 그룹 해제에 글자 클릭하셔가지고요. 개요 지우기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엑셀 2021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요 지우기라고 나왔는데 버전이 좀 낮으신 분들은 윤곽 지우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버전에 따라서 확인하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부분합이 종료가 되었네요. C열은 잘 보이도록 좀 너비를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이 출력 형태와 내가 작업한 부분합이 똑같은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자, 차트인데요. 차트는 조건을 풀기 이전에 출력 형태를 보고 내가 넣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하단 부분에 있는 그 제품명들과 전월 판매량, 거래처 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1작업에 가셔서 범위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디저트 명부터 잡아주셔야 되죠. 필드 명부터 잡으셔야 되고요. 치즈케이크 들어가네요. 클래식 휘낭시에 들어가고요. 생크림 밀크롤 들어가고요. 황치즈 마카롱은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크리스피 누룽지 들어가고 대만 샌드위치 들어가고 딸기 크레이프까지 들어갑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해주셔야 되고요. 중간에 혹시라도 블럭 뗐다가 다시 클릭해 주시면 차트 모양 이상할 수 있으니까요. 연결되어 있는 범위는 한 번에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일한 범위를 전월 판매량과 거래처 수까지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월 판매량이랑 거래처 수도 붙어 있거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전월 판매량과 거래처 수의 생크림 밀크롤까지 그리고 똑같이 크리스피 누룽지에서 딸기 크레이프까지 한 번에 블럭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컨트롤 C 눌러서 아니죠. 컨트롤 C 누르실 필요가 없고요. 바로 그냥 삽입하시면 됩니다.
삽입 클릭하시고 바로 차트 넣어주시면 되는데 차트가 뭐냐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세로 막대형 중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차트 이동할 거거든요. 어디로 이동해야 되냐면 새 시트로 이동해서 제4작업으로 옮길 겁니다. 위쪽에 보니까 차트 이동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새 시트인데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제4작업 시트로 차트가 이동이 됐고요. 하단 부분에 시트 순서를 미리 바꿔주셔야 돼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제4작업 시트를 제일 뒤로 옮겨주시는 건 차트 시트가 만들어지자마자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4번으로 넘어가면 되죠.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 레이아웃은 3번이고요. 스타일은 첫 번째 거 1번입니다. 저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선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작업하시려면 번호를 잘 확인하고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영역 서식은 굴림의 11포인트에 채우기 파랑 박엽지 질감으로 해주면 되고 그림 영역은 흰색 배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영역이라고 하면 차트 제목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죠. 마우스를 갖다 놓으니까 벌써 차트 영역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하시고 홈에 가셔서 굴림에 11포인트 11 직접 쓰고 엔터키 칠게요. 전체적으로 글꼴이 바뀐 거죠. 그리고 차트 영역을 따닥 더블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 부분에 가서 파랑 박엽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차트 영역 서식 끝났네요. 이번에는 그림 영역 서식이에요.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에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해주시면 선택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는 단색으로 색상 흰색 됐네요. 차트 제목입니다.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배경색 흰색으로 해주시고 테두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 클릭하죠. 사각형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홈에 가셔서 굴림에 굵게 첫 번째 각 클릭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선택해 줍니다. 배경색 페인트 톤으로 흰색 그리고 테두리는요 그 서식에 가셔가지고요 도형 윤곽선 자동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차트 제목 넣을게요. 안쪽에 클릭하셔서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바로 글자 지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블럭을 잡으신 후에 덮어 써서 제목 쓰시면 되는 거죠. 엔터키 치시면 안 되고 그냥 바깥쪽 아무데나 클릭하셔서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자, 거래처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할 거예요. 작업 바로 해볼게요. 거래처수라고 하면 주황색이네요. 주황색 계열입니다. 하단 부분에 주황색 계열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차트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 가보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밑에 있는 거래처수 계열을 너무 작아서 선택하기 힘드시다면 그냥 높게 되어 있는 전월 판매량 계열을 클릭해 놓고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죠. 저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해당하는 계열을 선택을 하고 차트 종류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 버전이 2021 이상이신 분들은 바로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거래처 수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체크, 확인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세모 크기 10으로 하고 레이블 값 표시해야 되거든요. 이 꺾은 선,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의 모양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표식이. 클릭 한번 하셔서요.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이 첫 번째에 있는 채우기 및 선에서 표식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이 메뉴를 잘 찾아주셔야 되죠. 표식 옵션 클릭하시고요. 이게 메뉴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표식의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세모로 바꿔줄 거고요. 크기는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값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보면은 여기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대만 샌드위치의 전월 판매량이니까요. 대만 샌드위치의 전월 판매량만 클릭해 주셔야 돼요. 맨 처음에는 대만 샌드위치를 클릭하고 그러면 전월 판매량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그때 대만 샌드위치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요 계열만 선택이 되네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화살표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니까 위쪽에 레이블이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눈금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가로 눈금선을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오른쪽에서 선 종류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파선으로 바꾸라고 했거든요. 그럼 대시 종류에 가셔서 파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네 번째에 있는 선 모양이 파선이네요. 축 보겠습니다. 왼쪽은 0개에서 1400개까지 200개 단위로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에서 30까지고 문제 보니까 30까지에 10단위로 되어 있어요. 바꿔줘야겠네요. 축 있는 부분 클릭하시고요. 한 번 더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축 서식이 뜨죠. 최소값 0이고요. 최대값이 문제에서 30이었습니다. 기본 단위는 5가 아니고 10이었고요. 보조 단위는 따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엔터키 치니까 축 단위 바뀐 거 확인이 되네요. 자, 그리고 법내명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전월 판매량은 괜찮은데 거래처 수 개가 제 거는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이 이유는 제 1작업에서 우리가 거래처 수를 입력할 때 Alt 엔터 키로 두 줄로 썼었기 때문에 그게 차트에서도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 한 줄로 변경해 볼게요. 번뇌 부분을 한번 클릭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 들어갑니다. 전월 판매량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 거래처 수 클릭하셔서 편집 누르신 다음에 계열 이름에다가 똑같이 한 번만 더 써주시면 돼요. 그대로 똑같이 한 번 더 입력 확인하고 확인해 보시면 법내명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이네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해라.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요. 설명선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 잘 찾으셔가지고요.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 해 주시면 됩니다. 꼬리 부분에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를 이용을 해서 말풍선의 꼬리 부분도 위치를 좀 조정을 해 주시고요. 자, 홈에 가서 이것도 역시 기본 글씨체인 굴림으로 할 거고요. 크기 그대로 둘 거고 페인트 톤, 흰색, 글자색, 검정색 자동으로 하셔도 되죠. 정렬은 가로도 세로도 둘 다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판매량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테두리 선 색깔이 파란색인 게 좀 아쉽다 하시면은 물론 색깔 바꿔주셔도 돼요. CF 형식에 가셔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만든 차트를 보시면 꺾은 선형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정답에서는 빨간색인데 제가 작성한 건 주황색이거든요. 여러분 그 ITQ 문제지는 흑백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색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만 동일하면 되세요. 그리고 제게 더 차트 너비도 좁고 모양이 다른 것 같지만 이건 화면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니까요. 뭐 테두리 색이나 색상 같은 거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월에 진행됐었던 ITQ 엑셀 문제, 기출문제를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냥 원테이크로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제가 놓친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쪽집게처럼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서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연습하시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ITQ 시험은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끔 이제 특별 시험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시험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완벽히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봐야겠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체험 삼아 접수를 먼저 하시고요. 기출문제를 그래도 한 9회분 이상은 풀어보신 다음에, 그러니까 9개 정도의 기출문제는 푸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험에 도전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한 회차에 A형, B형, C형을 다 풀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시험 볼 때 A, B, C 유형은 다 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게 시험 보는 교시만 다른 거지 문제 유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월 문제를 푸셨다면 작년 12월 거, 11월 거, 10월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 회차씩 풀어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